2015년 미국에서 한 남자가 돈 세탁, 마약 매입에 컴퓨터 해킹, 사기 등의 수많은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이 수많은 범죄는 단 2년 동안 하나의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죠. 이 남자의 이름은 로스 울브리히트. 다크웹에 총, 마약 등의 불법적인 물품들을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실크로드라는 온라인 블랙마켓을 만든 사람입니다. 도대체 다크웹이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기에 저런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사이트를 수년 동안 놔두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쇼핑을 위해 접속하는 일반적인 웹 브라우징은 서페이스 웹이라는 인터넷의 가장 겉표면 계층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딥웹을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이 이런 빙화 사진으로, 이런 사진은 전 세계 인터넷에 드러난 부분이 일부분에 불과하고 딥웹에는 이것을 압도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존재한다는 환상을 심어주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딥웹을 구성하는 사이트들의 규모는 우리가 이용하는 일반적인 웹 공간이 몇 억 정도의 규모를 가볍게 뛰어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작습니다. 사실 딥웹이란 표면에 드러나지만 않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것보다 약간 더 깊은 계층에 존재하는 웹 공간을 뜻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딥웹에 있는 것들이 모두 불법적이고 범죄의 냄새를 풍긴다는 시선이 있는데 온라인 뱅킹이나 정부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들로 암호화된 페이지들도 모두 딥웹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곳에 둘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계층을 계속 내려가 밑바닥으로 간다면 다크웹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사용자들이 서로 암호화된 메시지로 소통하고 신분과 장소를 숨긴 채 완벽한 익명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다크웹은 언제부터 생긴 것이고 어떻게 접속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다크웹의 개념 자체는 1970년대에 인터넷이 생기면서 동시에 생겨났지만 다크웹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다크넷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여러 다크넷 소프트웨어 중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들에게 비교적 제일 잘 알려진 것이 바로 1990년대 중반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거나 추적되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미 해군에 의해 개발된 토어라는 브라우저입니다. 이후 토어는 2004년 일반 대중들에게도 공개되었고 어마어마한 양의 사람들이 토어를 통해 다크웹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토어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마치 태어날 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처럼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장치는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IP 주소를 통해 여러분이 접속한 장소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토어 브라우저를 이용한다면 겉보기에는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해 웹서핑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여러분의 검색 요청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있고 부산에서 호스팅하는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했을 때 원래라면 여러분의 요청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로 향할 테지만 토어에서는 여러분의 요청이 몇 개의 무작위 우회 지점을 통과한 뒤 목적지로 향하게 합니다. 서울에서 뉴욕으로, 뉴욕에서 파리로, 파리에서 로마로, 다시 로마에서 부산으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이 우회 지점들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토어 이용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이트에 접속할 때 토어는 여러분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를 추적하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일반 브라우저보다 검색 속도가 느린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요청이 전 세계 우회 지점을 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크로드의 운영자가 잡혔다는 것은 추적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범죄와 불법적인 일들이 가득한 다크웹을 완전히 소탕해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토어를 폐쇄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미 I2P나 프리넷과 같은 또 다른 다크넷 브라우저들이 있고 이것들을 모두 없앤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다크넷 브라우저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사이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실크로드의 운영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대신하는 수많은 또 다른 불법 암시장들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즉 브라우저나 사이트를 없애는 것은 마치 끝이 나지 않는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이미지와 달리 다크웹은 불법적인 일로만 가득하고 범죄자들만 이용하는 곳은 아닙니다. 실제로 토어를 만든 것도 미 해군이었던 것처럼 토어는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지원도 받는데 이는 다크웹이 비밀리에 활동해야 하는 정부 요원들이나 시민들을 억압하고 독재하는 정권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다크웹은 아랍의 봄 기간 동안 혁명가들이 뉴스를 퍼뜨리기 위한 안전한 통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들이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언론인들이 익명으로 정보나 문서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에게 큰 딜레마를 남깁니다. 정부가 만약 다크웹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다크웹을 폐쇄한다면 사회적 목적이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타격이 간다는 점이죠.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법적인 일들을 막기 위해 합법적이고 때때로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인터넷에서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